21번 문제입니다. 자, 21번 문제는 탄력성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정리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수요공급에서 탄력성 그러면 뭐라고 하자? 수량의 변화 이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수량이 변하는 걸 탄력이라고 한다. 그러면 수량 변화가 많으면 탄력, 수량 변화가 적으면 비탄력, 수량 변화가 없으면 완전 비탄력, 이런 식으로. 만약에 수량의 변화가 무한되면은요 완전 탄력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량의 변화라는 건 가만히 있어서 변화가 되는 게 아니고 충격을 주어서 변화가 생긴 거죠. 근데 이 충격을 주고 결과의 반응을 따지는데, 이때 결과가 반응이 수량으로 나타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수량을 주는 반응을 무엇이냐에 따라서, 만약에 가격으로 충격을 주었을 때는 가격 탄력성, 그 다음에 다른 물건의 가격으로 줬다 그러면은 교차 탄력성, 그 다음에 소득으로 충격을 주었다 그러면 소득 탄력성. 대개 탄력성은 거의 세 가지가 주로입니다. 가격 탄력성, 그래서 제가 가탄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교차 탄력성 그러면 교탄 이렇게 하자고요. 소득 탄력성 그러면 소탄 이렇게 하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탄력성인데, 이 탄력성 가운데 핵심은 가격 탄력성이에요. 이게 가격 탄력성은 수량의 변화인데, 항상 앞으로 개로는 수량의 변화 그러면 앞에 있는 말이 위로 가는 거로 하자고 있어요. 위에가 뭡니까? 수량이죠. 수량. 수량이고 수량 퍼센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냐면 아까 가격 탄력성은 밑에 반응이 밑으로 가는 거예요. 가격 퍼센트입니다. 이걸 우리는 가탄이라고 하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21번을 보면은, 자, 가격이 여기서 임대료는 가격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임대료가 15% 인상됐다. 그러면 이제 밑에가 15가 올라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수요가 30이 떨어졌다. 그럼 위에가 30이 떨어졌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게 수요 공급을 계산할 때는, 식을 계산할 때 떨어지는 건 마이너스로 하는 거고요, 올라가는 건 플러스로 하는 겁니다. 이걸 계산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는 곱하기 나누기를 할 때는 이게 하나가 있으면, 홀수가 있으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짝수가 있으면 플러스인 거예요. 그럼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탄력성은요, 가격 탄력성은 플러스만 따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는 거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가격 탄력성 그러면 수량의 변화하고, 위에는 무슨 퍼센트? 수량 퍼센트, 밑에는 가격 퍼센트. 그런데 영향을 주는 것이 다른 물건의 가격이면은 교탄, 소득일 때는 소탄. 반드시 위에는 뭐만 간다? 수량이다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겁니다. 위에는 수량이고 밑에 것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가탄이 될 수도 있고 교탄이 될 수도 있고 소탄이 될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가격 탄력성은 플러스만 한다는 걸로 문제를 풀어갑니다. 해서 21번은 정답이 4번 합니다. 22번입니다. 자, 22번은 그 가격 탄력성에 관련된 이제 그 계산 문제에 해당되겠어요. 오피스텔 가격이 4% 인상됐대요. 그런데 가격 탄력성이 가탄이 2래요. 그러면 수량의 변화는, 이런 문제입니다. 항상 탄력성 그런 문제를 풀 때 공식을 먼저 딱 생각합니다. 그래서 탄력성의 공식은 반드시 뭐라고 한다? 수량이 변하고 위에는 무슨 퍼센트? 수량 퍼센트, 밑에는 가격 퍼센트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탄력성 계산은요 2단계를 계산을 해요. 첫 번째는 숫자를 찾고요, 두 번째는 방향을 찾는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숫자를 찾을 때 제가 이런 예를 해요. 예를 들면은 30을 6으로 나누면은 5잖아요. 그럴 때 만약에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이 위에 걸 찾고자 한다, 30을 찾고자 한다, 그럼 나머지를 곱하면 되는 겁니다. 위에 걸 찾을 때는 곱하기를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밑에 걸 찾을 때는 나누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꼭 알아두세요. 나중에 계산할 때. 자, 위에는 곱하기로 계산하고 밑에는 나누기로 한다는 거. 앞으로 모든 계산 문제는 이 원리로 하면 돼요.
그런데 22번 문제는 그러니까 위에 걸 찾는 거잖아요. 그게 수량이 얼마냐 했기 때문에 값단값을 곱하기를 하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가격을 찾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밑에 걸 찾는 문제를 할 때는 뭐라고 한다? 나누기를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는 뭐 했어요? 위를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탄력성이 이게 위에가 얼마라고 하는 거예요? 수량이고 밑에 가격인데 여가 2라고 주었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밑에를 뭐라고 했습니까? 4를 줬어요. 4가 올라갔다 이렇게 줬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찾아라? 위를 찾아라 이 말이에요.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숫자는 이제 8이 됐어요. 8 곱해서요. 근데 문제는 이제 8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문제거든요. 그런데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문제는 방향 문제고, 방향은 가격 탄력성은 법칙을 따집니다. 다시요. 가격 탄력성은 법칙으로 방향을 찾고요. 만약에 교차 탄력성 교탄이라든가 소득 탄력성 소탄은요 플러스 마이너스 값으로 주어지는 거죠. 항상 플러스는 같은 방향, 마이너스는 반대 방향 이렇게 풀면 되는 거죠. 여기는 가격 탄력성이니까 법칙을 따져서 법칙이라는 건 이제 가격이 올라갔대요. 임대료가 올라갔대요. 그럼 수량은 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8% 감소해서 정답이 4번입니다. 해갖고 우리가 탄력성 계산은 2단계 숫자를 찾은다, 법칙을 따진다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정답은 4번. 자, 23번 문제입니다. 23번 문제는 탄력성의 계산에서 탄력성이라는 건 뭐라고 한다? 수량의 변화. 그리고 수량의 변화 그러면 공식이 위에가 뭐라고 해요? 수량 퍼센트. 예. 그리고 밑에가 무슨 퍼센트? 가격 퍼센트 이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이게 가탄의 공식이죠. 그런데 이제 이 8번 문제는 만약에 21번처럼 퍼센트를 딱 주면은 그 값만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근데 퍼센트를 주지 않고 퍼센트를 찾는 문제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퍼센트가 안 주어졌을 때는 퍼센트를 찾아야 돼요. 퍼센트는 변화율이고 위에가 변화죠. 위가 변화고 밑에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원리에 의해서 퍼센트를 찾아야 되는데 만약에 9만원에서 11만원으로 올라갔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가격 퍼센트는 이게 위에가 변화니까 변화는 우리가 가격 탄력성은 플러스만 따지기 때문에 그냥 차이만 찾는 거죠. 그러면은 9만원과 11만원 차이는 2만원 아닙니까? 2. 그래서 2고요. 그 다음에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 세 가지가 있어요. 말하자면 초기값으로 하는 경우, 중간값으로 하는 경우, 최종값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를 풀 때는 무얼로 하라 이렇게 주어집니다. 근데 이 문제는 중간점을 하라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중간점을 할 때는 만약에 9만원에서 11만원 그러면 9만원으로 계산한다 그러면 초기값, 11만원은 최종값, 중간값은요 가운데 값을 말하는데 계산할 때는요 더해 갖고 2로 나누면 돼요. 더해면은 얼마? 20이잖아. 2로 나누면 10입니다. 그래서 중간값 10이 되고 계산을 하면은 20%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 퍼센트는 20 이거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은 20이고 밑에가 20인 거죠. 예. 근데 수량은요. 뭐냐면 108에서 92 그러면 차이를 찾아야 되겠죠. 차이는 16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중간값은요. 108이 초기값, 92가 최종값, 중간값은 더해서 2로 나눈다. 더하면 200이 되고 108과 92를 더하면 200이 되고 200의 가운데는 100이니까 중간값 100입니다. 계산하면은 16%. 그래서 위에가 16, 위에가 16, 밑에가 20 그러면은 0.8이 되는 거죠. 그래서 0.8이고 0.8은 탄력성은 1을 갖고 따지니까 1보다 작으니까 비탄력이다 해갖고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탄력성의 가격이 나오면은 이렇게 탄력성의 퍼센트 값을 찾아갖고 하는 방법인데 이것도 한번 연습을 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해서 23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24번입니다. 지금부터는 뭐냐면 탄력성에 관련된 용어에 관련된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탄력성 그러면 수량의 변화 이렇게 했고요. 그럼 수량의 변화는 위에는 뭐가 되는 겁니까? 수량 퍼센트고요. 그리고 밑에는 가격 퍼센트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나누기를 하면은 기준이 1이죠. 1. 우리가 1을 기준 삼아서 1일 때는 단위 탄력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용어가 5개가 나오는데 1일 때는 뭐라고 한다? 단위 탄력적 이렇게 하고요. 만약에 1보다 크면 뭐라고 합니까? 탄력. 1보다 작으면 비탄력. 그 다음에 0일 때는요. 완전 비탄력. 그렇죠? 완전 비탄력. 완비 이렇게 하자고요. 만약에 무한대일 때는요. 무한대일 때는 완전 탄력. 그래서 완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수요일 때는 단위 탄력일 때는 직각삼곡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0일 때는 완전 비탄력이고 완전 비탄력은 수직이죠. 수직. 예. 그리고 수직일 때는 수량의 변화가 없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완전 탄력 완탄일 때는 수평이죠. 수평은 가격의 변화가 없다 이렇게 합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탄력성에 관련된 이 용어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수요가 완전 탄력이 돼요. 수평이죠. 수평이니까 뭐가 돼요? 뭐냐면은 가격의 변화와 관계없이 수량이 고정됐다 했는데 완전 탄력 그럼 수평이니까 뭐가 고정됐어요? 가격에 고정됐죠. 가격의 변화가 없다는 말은 가격 고정됐다 해서 1번이 틀린 지문이죠. 그래서 24번은 1번이다 이렇게요. 다시요. 완전 탄력은 수평을 말하고 수평은 가격의 변화가 없다. 가격이 고정됐다. 이렇게. 수량이 고정된 건 완전 비탄력이죠. 예. 2번에 가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이면 완전 비탄력이다. 예, 맞습니다. 자, 여기서 탄력성은 수요가 됐던 공급이 됐던 용어는 같은 겁니다. 예. 그래서 2번이 맞는 말. 3번. 비탄력이 돼요. 비탄력은 1보다 작은 거죠. 1보다 작다는 건 수량의 변화가 적은 거죠. 그러니 수량의 변화가 작다. 그럼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4번 수직이 돼요. 완비죠. 완비. 완비를 뭐라고 한다? 완전 비탄력에 맞는 말. 예. 그 다음에 5번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래요. 탄력적 그럼 1보다 큰 거죠. 1보다 큰 거니까 수량의 변화가 크다. 그럼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수량은 공급량 해도 맞고 수요량 해도 맞다. 그래서 탄력성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도 있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도 있어요. 그래서 24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바로 이 개념을 다음 이제 체크 포인트를 통해 갖고 용어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봅니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 대단히 중요합니다. 위에는 무슨 퍼센트? 수량. 예, 수량이 변화해 갖고는요. 밑에는 무슨 퍼센트? 가격 퍼센트. 꼭 이거 체크를 하시고요. 이거 암기 안 되신 분은 빨리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1일 때를 뭐라고 한다? 단위 탄력적. 그림은 직각삼곡선. 총수입 불변.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1보다 클 때는요. 탄력이죠. 탄력일 때는 무슨 변화가 커요? 수량 변화가 크고 완만하다 이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완만하다. 그러면 완만하다는 건 기울기가 작습니다. 예. 그리고 1보다 작을 때는 뭐라고 한다? 이제 비탄력이고 그러면 그림이 서 있는 거예요. 기울기가 급하다. 기울기는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0일 때를 뭐라고 한다? 완전 비탄력. 완전 비탄력을 수직. 수직은 무슨 변화가 없다? 수량의 변화가 없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완탄, 완전 탄력은 무한대일 때고 그 다음에 수평이고요. 수평은 무슨 변화가 없다? 가격 변화가 없다. 이런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다음에 이게 총수입 문제가 나와요. 이게 총수입이라는 건 우리가 수요 공급에서 총수입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은 자, 그 가격 곱하기 수량이 총수입입니다. 가격 곱하기 수량이죠. 여기서 총수입의 개념은 매출액이라는 개념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총수입은 뭐라고 생각하자? 매출액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림이 이렇게 수직이 됐어요. 수직이 이게 완비죠. 완비. 완전 비탄력이죠. 수직이에요. 그럴 때 가격이 이만큼 주어지면은요. 이 네모가 총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격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떤 일입니까? 네모가 많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 비탄력일 때는 총수입은 가격에 비례한 거죠. 가격이 올라가면은 총수입이 올라가고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진 만큼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완전 탄력일 때는 수평을 말하잖아요. 수평은 수량이 생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탄력일 때는 총수입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탄력이라는 말은 수량의 변화가 많은 거죠. 수량의 변화가 많을 때는 가격을 낮추면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죠. 탄력적일 때 저가로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총수입이 증가한다. 그런데 이제 탄력적이라는 건 사람의 변화가 많은 거예요. 근데 가격을 올려버리면은요, 사람이 안 와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총수입이 감소한다는 거. 네. 그런데 비탄력이라는 건 수량의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가격을 올려도 사람이 온다는 거니까, 그래서 비탄력일 때는 가격을 올리면 총수입이 증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데 비탄력일 때 가격을 내려도 올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수입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총수익 그러면 탄저비고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만약에 탄력적일 때는 저가로 하고 비탄력일 때는 고가로 하면은 총수입이 증가된다. 여기까지 기억을 하고요. 만약에 완전 비탄력일 때는 이제 가격에 비례하고요. 완전 탄력일 때는 수입이 생기지 않는다. 만약에 단위 탄력적일 때는요, 총수입이 불변이다.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겁니다. 대단히 체크 포인트 중요하다는 걸 강조를 하고 꼭 문제를 풀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해서 이번에는요, 이 탄력성에 관련된 용어 정리를 했습니다.